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어디를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하는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역이 되게 되면 전매 제한이라든가 실거주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대강 로제비앙이 분양했던 그 브랜시티가 공공택지를 분양을 받은 겁니다. 공공택지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세트로 따라붙는 데입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실거주 의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일반 지역,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들, 그런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말고,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잖아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은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거기는 실거주 의무라는 게 다 폐지가 됐어요. 거기는 그냥 무조건 2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야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시키자, 말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으셔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있어서의 실거주 의무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자 거주 의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는 입주자가 거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를 먼저 보게 된다 그러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을 한다.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거든요. 공공택지가 나와 있죠. 이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민간이 재개발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여기 거주 의무를 보게 되면 사업주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번에 브랜시티가 공급한 대강 로제비앙,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시행령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또 나와 있고요. 어디를 대비해서 이 가격을 따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나와 있냐면, 주택법으로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지역을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주 의무기간,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속한 시군구 또는 자치구 중에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와 유사한 생활 환경을 가진 읍면동을 선별하여 정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전체가 유사한 생활 환경을 지니는 등 사유가 특정한 구 읍면동을 선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속한 시군구 중에서 유사한 생활 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와 인접한 시군구 중에서 인근 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범위된 결정은 시군구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 설치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 가격보다 8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5년을 하고 80에서 100%의 경우는 3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범위를 정해놨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건 뭘까요? 80% 미만이니까 20%, 30%는 다 해당이 되는 거고 80%, 100%는 3년인데 그러면 100% 넘어가는 거는 인근 지역보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없죠.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에요. 이게 법의 맹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강 노제비양이 최고층이 35층입니다. 35층의 경우에는 고층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냐면 승강기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보면 고층 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된다.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층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양한 분양 가격들이 아무래도 높죠. 면적이 다릅니다. 면적 자체가 달라요. 이 계약 면적들이 다릅니다. 다른 곳의 84 타입과 약간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용 면적이 더 커졌기 때문에 보통 84 타입 같은 경우는 34평이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35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높아진 거죠. 분양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의 분양가보다 일반 시세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강 노제비양이 이번에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사업 주체가 뭐 꼼수라면 꼼수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저도 한 영업을 한 3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 보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내놨는데 제품이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도 영업사원은 그걸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일즈 포인트, 그 다음에 위크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거에 대한 위크 포인트는 보완을 하고 세일즈 포인트는 부각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사원들이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강 노제비양은 뭐가 위크 포인트일까요? 위크 포인트가 바로 실거주 의무예요. 실거주 의무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거든요. 그런데 그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크 포인트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35층으로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피난용 승강기를 또 설치해야 되는 그 건축 규정에 의해서 공용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평당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간 거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주변 시세를 정해야 되는데 주변 시세를 어디로 정할까?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지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지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쪽 장당동, 이충동 이쪽을 정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여기가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80%에서 100%가 넘어가 버리죠.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넘어가 버리면 실거주 의무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라 말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위크 포인트를 보완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평택시가 이걸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평택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일정량의 어떤 로비도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가장 아킬레스건인 실거주 의무를 피해가야 되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셔서 분양가 상한제의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는데 왜 그 폐지된 걸 모르고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들을, 이런 구체적인 내막을 아셔야만이 왜 그게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는지. 폐지된 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실거주 의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야 그 실거주 의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법에는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에서 마음대로 폐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여당이 다수석이 되면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쪽에 입주를 하시려고 청약을 넣으셨다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실거주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실거주 의무가 3년이다, 5년이다 하면 1년 동안 살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한 2년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뭐 해가지고 그 5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주민등록이 계속해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쳐서 5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사업 주체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싸게 공급받아서 싸게 분양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매 제한도 다른 데보다는 길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라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 피해 나가려고 그러면 인근 가격의 100% 이상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100% 이상 분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양가 상한제 어떤 취지에 또 어긋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강 로제비앙은 그런 측면을 검토하지 않았나. 35층을 일부러 35층까지 설계를 해서 그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늘림으로써 분양 가격을 높여서 다른 데보다 시세보다 높게 100% 언저리 그 가격에 책정을 해서 실거주 의무를 피해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거기 분양을 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나름대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적인 내피셜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